근데 김성태 회장의 진술은 뚜렷합니다. 뭐냐면 김성태 회장은 자기 돈이 100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당신네 보스인 이재명 지사가 알고 있느냐 이걸 집요하게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화영 부지사가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위임받은 사람이 나 이 사람한테 보고했어. 내가 바꿔줄까 전화? 그럼 바꿔준 거예요. 그게 이제 증거가 이제 법원이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명이라는 경기지사가 재임 중에 했던 일은 전부 다 좀 속된 말로 탈탈 털어서 거기다가 갖다 끄집어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찰의 기소만으로 저 사람은 죄가 있구나라고 국민이 생각하는 게 앞으로도 계속 갈까 아니면 네. 그렇게 많은 재판이 질질질질 지금 가고 있는데 정말 왜 확실한 스모킹건, 확실한 증거 이런 걸 검찰이 턱 밑에 코 밑에 갖다 대지 못하나. 이재명 이르면 오늘 기소 대북 송금 3자 뇌물 혐의 아까 저희 중앙일보 1면에서 봤습니다. 이 검찰이 이르면 오늘 당장 기소할 수도 있다. 대북 송금 이 사건으로 관련해서라는 건데 무슨 근거로 기소를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 그 재판 이 판결문을 아마도 기소의 근거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판결문에 대체 뭐라고 적혀 있길래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판결문에 이재명 대표가 104번, 104번이 언급이 됐다. 경기지사 방북 동기 있었다라고 재판부는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여기부터 볼까요? 재판부는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 대표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등의 사실이 보고가 됐고 이 대표와 두 차례 통화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사실관계가 모술되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라고 적시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럼 대체 뭐가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사실관계가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냐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여기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정황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에게 이 대표한테 보고했냐라고 물으니까 당연히 그쪽에 말씀드렸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 그리고 2019년 1월 이화영이 이 대표 통화를 바꿔줘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우리가 중국 갔을 때 얘기를 했다. 그리고 2019년 7월 필리핀에 있을 때 방북비를 준 뒤였었는데 이화영이 이 대표를 바꿔줘서 저도 같이 방북 추진하겠다라고 내가 직접 전화로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게 모순되지 않고 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기소에 대해서 어제 이원석 총장도 입을 열었거든요. 그 얘기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이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과 함께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서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소설이.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그리고 제가 그날 재판받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런 전화를 해가지고 바꿔주고 그러겠습니까? 진영과 정파 그리고 정당 이해관계를 떠나서 어떠한 고려도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처리한다. 그런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얘기했었던 게 뭐냐.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소설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은 바로 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겠다, 수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법리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법리는 지금 사실 이미 재판부가 이렇게 이 판결문에 적었거든요. 그럼 얘기가
이재명 대표 측과 이 지금 검찰 혹은 이 사법부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법부의 얘기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가 뭐 보고를 받았는지, 그러니까 직접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었기 때문일 텐데요. 그러나 일단 판결문에는 이재명 대표가 뭐 간접적이지만 그래도 104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다라는 건 직접 이 판결의 대상자는 아니지만 관련해서 어떤 혐의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검찰에서는 의심하기 좋은 그런 판결이 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판결문은 물론 판결은 존중돼야 되는 것은 마땅하겠지만 이 판결을 바라보는 또 아쉬운 시각도 있는 것도 분명해 보이는데요. 일단 인정된 부분이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매우 많이 인정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재명 대표와 당시 이재명 지사와 직접 통화를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랑 통화를 하던 중에 네. 이재명 대표를 바꿔줬다라는 취지이거든요. 그 진술을 이제 믿어준 건데 과연 이 진술의 신빙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지가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전화번호로 직접 통화를 했다라고 한다면 뭐 통화 기록이라든지 당시의 통화 목록이라든지 아니면 전화기를 포렌식했을 때 나오는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김성태 전 회장의 기억이나 진술만에 의존한 것이 아니냐라는 또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항소심에 가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측에서도 강하게 다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결국 항소심에서 뭔가 바뀔 수도 있다, 바뀔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이걸 올렸어요. 한 매체가 이런 이 뭐 쌍방울 대북송금 핵심 증인 금품 매수 정황을 포착했다라는 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를 지금 올리면서 뭐라고 했느냐? 사건 조작, 모해 위증 의혹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요 윤경호 위원님.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거 다 전반적으로 조작된 거다. 이 증언도 조작이 된 거고 사건도 다 조작이 된 거다. 지금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법리적으로 뭐 잘잘못 이거는 우리 변호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네. 제가 언급할 일은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재판부에서도 나중에 다시 이 항소심에서 또 똑같이 유효할지 그거 봐야죠. 지금 와서 보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맞붙었던 야당 후보 그 이재명이라는 경기지사에게 검찰이 된 잣대가 정말 전방위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요. 이를테면 법적으로 이번에 이제 추가 기소를 한다면 제3자 뇌물이 더 가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위증교사가 또 지난번에 하나 더 나왔죠. 그리고 이제 배임 횡령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등등. 네. 근데 또 이쪽에 어떤 거를 대상으로 이 4가지, 5가지 죄를 끄집어낸나를 보니까 이재명이라는 경기지사가 재임 중에 했던 일은 전부 다 좀 속된 말로 탈탈 털어서 거기다가 갖다 끄집어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찰의 기소만으로 저 사람은 죄가 있구나라고 국민이 생각하는 게 앞으로도 계속 갈까? 아니면 네. 그렇게 많은 재판이 질질질질 지금 가고 있는데 정말 왜 확실한 스모킹건, 확실한 증거 이런 걸 검찰이 턱 밑에 코 밑에 갖다 대지 못하나 이 의구심 이 2가지에서 과연 어떻게 균형을 찾아야 될 건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사건은 명쾌하다고 봐요. 뭐 그 민주당에선 여기 왜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건들은 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느냐? 당연히 채택하지 않죠. 왜냐? 국정원은 그걸 전해들은 거예요. 그것도 경기도 직원한테. 네. 우리가 언론은 취재하게 되면 크로스 체킹 하잖아요. 네. 국정원 보고서는 크로스 체킹도 안 해요. 그냥 전원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왜 채택 안 했느냐?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근데 김성태 회장의 진술은 뚜렷합니다. 뭐냐면 김성태 회장은 자기 돈이 100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당신네 보스인 이재명 지사가 알고 있느냐? 이걸 집요하게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화영 부지사가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위임받은 사람이 나 이 사람한테 보고했어. 내가 바꿔줄까 전화? 그럼 바꿔준 거예요. 그게 이제 증거가 이제 법원이 인정한 건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은 그거에 대한 구체성은 판단하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근데 여기에 104번이 나왔다는 것. 이재명 대표가. 그럼 김성태 회장이 단독으로 북한 가서 뭐 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갈 때 따라가서
거기다 한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 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이 비교적 명백하기 때문에 2심에서 다툴 건 다투지만 네. 저는 속도가 좀 빨라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다른 사건과 달리 이 사건과 그다음에 위증교사 요 문제는 제가 보기에 올해 안에 2심 내지는 1심 판결 날 수 있어요. 다른 사건은 1심, 이건 2심. 그러면 저는 뭐 이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죠. 굉장히 좀 속도를 낼 수 있다. 생각보다 좀 명쾌하게 바로바로 이 끝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국정원 문건을 왜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채택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느냐? 김성원 의원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좀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다음에 수원지법에서 저도 형사 재판을 거의 15년 전에 했었죠. 했던 판사로서 부끄럽기까지 한 그런 판결인데요. 유죄 예단을 갖지 않고서는 그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기재들을 과연 판사가 이거를 무시하고 이거를 갖다가 그 예컨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그걸 갖다가 그 선고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도저히 네. 지금 김성원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게 그게 아니라는 취지의 얘기가 분명히 있다. 국정원 문건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왜 얘기를 하지 않고 진술만 신빙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직접 이 부분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원석 총장 얘기를 좀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그 일각의 잘못된 주장과는 달리 국정원 문건을 유죄 판결의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나왔습니다. 300페이지가량 되는 방대한 판결문을 현재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판결문 분석 절차와 함께 수사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마저 양쪽 얘기가 갈리죠. 무슨 얘기냐? 민주당에서는 그 문건은 오히려 이화영, 이재명이 전혀 무죄다, 혐의가 없다라는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이원석 총장은 그 문건이 유죄의 근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문건이 대체 뭔데? 라는 겁니다. 그 문건 이런 거라고 하네요. 이 총장이 언급한 국정원 문건, 국정원 대북정보 담당 요원들이 2020년 작성한 문건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자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 측 인사와 사전 모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선 이걸 근거로 국정원 보고서에 이 대표와 이 전 지사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음에도 검찰이 이 대표를 표적 수사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이거 봐라, 이게 근거다, 우리가 무죄라는 근거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원석 총장은 이게 유죄의 근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장현주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아무래도 이제 판결문 자체가 3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그렇죠.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뭐 정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그 분석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 진영에 따라 또는 이제 보는 입장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다만 검찰 측 시각에서는 당연히 이 국정원 문건에서 드러난 부분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혐의 입증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의 표명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또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으로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가 사실상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무리한 기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이나 또는 본인들이 그동안 수사해 왔던 증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기소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런 국정원 문건이라든지 또 일각의 언론 보도에 따른 여러 가지 이 판결에 대한 아쉬운 점에 대한 분석들이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다퉈질 것이고, 항소심은 사실심이기 때문에 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또 증거를 채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검토될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네. 대북 송금 이거 기소가 되면 동시에 4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현재 3개 받고 있어요. 근데 4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혐의는 몇 개냐 볼까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받고 있는 사법 리스크 의혹이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여기 허위사실 공포, 이 검사 사칭 해서 6개 사건에 8개 혐의, 여기에 대북 송금 사건이 기소가 되면 10개가 된다라고
된다라는 겁니다. 10개의 혐의의 4개 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 이재명 대표 이렇게 되면 약간 지뢰밭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지뢰밭 잘 피해갈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